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17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1%, 나스닥 2%였는데요. 장 초반에는 좀 하락세였죠. 장 초반에는 별 힘이 없었는데 올랐습니다. 장 초반의 하락세는 유럽 중앙은행이 빅스텝을 했죠. 네, 빅스텝을 했습니다. 빅스텝을 하면서 CS 문제가 터지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감인데도 불구하고 올렸어요. 라가르드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우선이다. 우선이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연준도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커지죠. 물론 그 유럽은 3% 정도의 목표 지금 된 상태고 그 미국은 뭐 4.75 정도니까 뭐 금리의 차가 좀 있어서 유럽은 더 따라간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우선이라고 맞거든요. 미국도 6%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어쩌면 베이비 스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결이 아닌 베이비 스텝. 지금 동결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요. 사실은 지금 미국 시장에는 금리 인상 기조에서 갑자기 변수가 탁 터졌어요. 아시겠지만은 그 실리콘밸리 은행 그렇죠? 그게 폐쇄를 당했고, 그 다음에 지역은행 시그니처가 폐쇄됐고, 그 다음에 그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그 지역은행도 좀 부담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해서 구제 소식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대형은행들, JP 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데서요, 십시일반으로 돈을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금을 제공하겠다. 약 300억 달러 정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300억 달러. 그 300억 달러면 약 50조, 우리나라 한 50조 되나요? 50조, 약 50조 근처가 40조? 50조 이 상황이죠. 어쨌든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들어가면 대형 은행이 중소 은행을 먹는 거죠. 예, 결국 대형 은행으로 흡수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저께 그 리퍼블릭 주가가 10% 정도 하락하다가 8.4% 정도 상승했고 다른 대형 은행마저도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유로존의 CS 크레디트 스위스가 그 스위스 국립중앙은행으로부터 500억 프랑 그러니까 70조 3천억 정도를요 대출을 했대요. 그래서 유동성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뭔가 안전판을 좀 만드는 그런 느낌을 준 거죠. 그게 이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다우 차트가 주봉상으로 꺾인 상태에서 이게 유지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뭐 그 결과야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 상당히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 상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넷 옐런이 미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그가 상원 금융위 청문회 참여해서 모두 발언을 했는데요. 그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건재하다 이 발언. 그러니까 어저께는 시장이 올라간 이유가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어떤 발언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발언 그 다음에 뭐 대형은행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살렸던 거고요. 다른 뭐 지표나 뭐 그런 건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이제 2년 만기에 4% 돌파를 했고요. 10년 만기도 약 3.56% 정도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이 뭐 올바른 쪽으로 가고 있는지는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는 사실은 연준에서 돈을 좀 많이 투입을 더 할 줄 알았거든요. 생각지 않게 대형은행에서 투입을 해서 좀 의외다라는 싶은데요. 어쨌든 이 미국이 찻잔 속 태풍으로 만들 건지 이 태풍이 찻잔을 깨고 나와서 정말 태풍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죠. 저는 다우 월봉의 20월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서요. 그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2.4% 상승했고요. 다우선은 1.7%, 1.17% 상승을 했네요. 지금 멋있게 보시면 다우거든요. 양봉이 다시 오면서 5일선 위로 올라왔어요. 일단 올라왔지만 뭐 200주선이라든가 120주선 위로 올라서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은 아시아 시장에서 유일하게 강했기 때문에 미리 뭐 반영을 좀 한 거 아닐까 뭐 그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오늘 시장에 다가오는지 봐야겠죠. 그 다음에 지금 다우는 나스닥은 좀 올라선 그런 상황입니다. 21선 위로 올랐죠. 일봉을 보면 안 되고요. 사실 월봉을 보는 게 맞죠. 월봉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튼 65에서 근처에 싸움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월봉은 25에서 꺼졌거든요. 꺾어진 상태예요. 저는 이 꺾어진 게 그냥 꺾어진 게 아닌 거라고 좀 보거든요. 물론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서 꺾어서 우상향으로 다시 꺾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상향 꺾는 방법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하나는 급등해서 가는 방법, 아니면은 약 한 15개월 정도를 횡보라 수평으로 하다가 이 저점이 빠지면서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월봉이니까요. 이 15개월 뒤라면 내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급등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25에서는 우상향으로 끌고 올라갈 방법은 급등밖에 없죠.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급등이 없다면 25에서는 계속 꼬꾸라질 거라는 거죠. 우하향으로. 그 얘기는 하락 압력이 거세질 거라는 걸 의미하겠죠. 왜 25에서 평균가가 빠지잖아요. 여기가 26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25, 24, 24, 23, 22, 20이니까 21부터 여기서 계속 고점에 빠지고는 중이잖아요. 이렇게 세 개. 고점에 계속 빠지고는 중이에요. 25에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25에서 우상향으로 틀기 위해서는 무조건 급등밖에 없어요. 급등 아니면 15개월 뒤에는 우상향으로 가기 때문에 시장은 15개월 지지분이 할 수도 있죠. 네,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어떤 재료가 터져 위로 확 끌어올리지 않고는 하락 압력은 계속 지속형이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한번 좀 시장을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달의 WGBI 편입 불가. 이게 뭐냐면요. 그 세계 채권 시장 3대 지수예요. 이거의 불발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이달 3월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기재부 쪽에서 연내 편입 나오고 정부 쪽에서는 9월 편입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면 시장 접근성이 뭐 발목을 잡았다 뭐 이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채권 3대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60조에서 90조 정도가 시장에 편입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하죠.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요. 원달러 때문에 쓰는 원달러가 그 사실은 지난번에 있잖아요. 일본 어디죠? 원달러가 여기서부터 뛰어오를 때 재료가 이거였습니다. WGBI가 우리나라가 편입이 될 거다. 그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때 그 뉴스가 이때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 아니 죄송합니다. 그때 아니라 그때 지수가 이게 나오면서 여기 때 나오면서 잘못 알았어요. 이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 기억으로 작년 11월에 그러면서 환율을 다 떨어뜨린 거예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가 오른 걸 생각한 시점으로 오른 시점이 요거였고요. 그게 아니라 WGBI가 이때부터 뉴스가 나왔고요. 그게 올 3월쯤 편입될 거다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해외에서 외국 자본이 한 7조, 8조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그 당시에 아랍에미레이트 뭐 국폰대에서 돈이 뭐 들어올 거다. 그 얘기도 같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게 돈이 들어오면서 환율을 떨어뜨렸는데 다시 하반기에서 하고 미국에서 그 금리 인상 분위기가 형성됐죠. 지난달에 그 지표들 4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지수, 소매 판매, 그다음에 개인 소비율이 안 좋게 나오면서 띄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이 시점에서 WGBI의 편입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편입이 실패가 지금 3월에 안 될 거다. 그래서 9월이냐 올해냐 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걸 다시 한번 이용해서 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안 됐으니까 다시 이걸 갈 건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상황을 한번 원달러에 반영이 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코스닥이 외국인 기관 대량 매도가 있는데요. 주가가 버팁니다. 이것도 참 특이한데요. 코스닥 보시면 여기거든요. 어저께 외국인 3,200억, 기관 1,300억 받고 프로그램마다 3,200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올랐어요.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도하는데 오르는 것은 터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서 올린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코스피도 개인이 사서 올린 것처럼 보이면서 나중에 다 빠졌거든요. 지금 왠지 모르게 이것도 주의를 좀 기울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 동향 코스닥에서 꼭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차트상으로 좀 보면 차트상으로 잠깐 보면 코스닥 차트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고점 찍고 밀린 상태거든요. 오늘 또 오를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분산 과정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좀 기울여서 나쁠 거 없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